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톡스타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주식하고 또 다양한 투자에 대한 궁금증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 총 3가지 방법으로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상담 방법, 전화 상담 가능하십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상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톡스타 홈페이지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스타들의 무료 톡 상담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스타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24시간 동안 활짝 열려있는 우리 스타들의 톡스타 상담방까지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도와드릴 6분의 스타를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주와 해외 선물 매매 이성배 스타입니다. 펀더멘털과 가치주를 중요하게 여기는 전문가입니다. 주식과 해외 선물을 한 방에 잡아드립니다. 주도테마와 선취매의 최방고 스타입니다. 피라미딩과 하이에나 기법으로 주도테마 선취매의 1인자입니다. 우량주 단기 매매의 윤병호 스타입니다. 상승 N자 파동을 활용한 시그널 포착 매매 전문가입니다. 가치주와 수익 매매 그리고 해외 선물 매매의 AG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스템과 기관 최고 스펙의 결합체, 국내외 주식은 물론 해외 선물까지 맡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해외 선물 매매의 나이스잭파 스타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맥점을 잡아라, 추세를 타는 매매를 선호하는 전문가입니다. 해외 선물 매매의 금빛사냥 스타입니다. 진입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시장 맞춤형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년 경력의 실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드릴 6분의 스타를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스타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 이 시간에 주식 상담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 관련된 상담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해외 선물 관련한 상담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걸어주실 때 우리 원하는 스타의 이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상담 받고자 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에다가 원하는 스타의 이름까지 함께 기재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상담 또 바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첫 상담은 전화 연결로 스타트를 끊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LG 하우시스 상담 원하시는 건가요? 예. 매수가가 79,100원이시고 10% 비중 맞으신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락세가 좀 언제 멈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윤병호 씨요.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스타님.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은 이제 좋은 종목을 우량주라고 일명,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종목들을 이제 주로 매매하시는 것 같아요. LG 하우시스도 이거, 아주 어려운 구간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역시 주가는 실적의 거울이다라는 말과 같이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특히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소재 부품 분야에는 3분기부터 적자 전환했고요. 전체 영업이익률도
3%대로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역시 또 수급에도 영향을 많이 줘서 중심 수급들의 그 이탈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최근에 연기금이 조금씩 사고는 있습니다만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매도하고 고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종가에 사셨는가 봐요, 그죠? 예. 이거 좀 돌아 나온 다음에 좀 사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뭐 어디 하나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역배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응하고, 내일부터라도 일단 빠지면, 조금 더 깊이 빠지면 또 손절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일단 손절을 해놓고, 내일 빠졌을 경우 해놓고 다시 종목을 다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종목 전환을 권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하우시스 내일장에 빠진다면 정리를 하셨다가 종목 교체하는 쪽으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교체해야 되는지 우리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윤병호 스타의 톡스타방 꼭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2539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퓨전데이터 8,9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담고 계시는데요. 매수가 회복 여부가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실 것 같네요. 최병권 스타와 상담 원하셨는데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퓨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어렵긴 한데, 원래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재무 상태나 아니면은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높거나 이런 그런 위험한 구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서 시장이 하락이 좀 약화되고 분위기가 반전된다라면은 종목은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 1월달 정도에 11,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매물을 쌓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노리는 것보다는 반전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매도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유를 하셨다가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그렇다면은 뭐 매수가를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선까지는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약간 여유를 갖고 그렇게 보유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매수 가격이나 아니면은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퓨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홀딩을 하시다가 9,500원에서 10,000원대까지 반등했을 때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답변으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갈 텐데요. 8249님께서 드림 시큐리티 들고 계시고요. 6,080원 매수가 20% 비중 담고 계십니다. LG 시스템 스타와 상담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종목 많이 빠졌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그래서 1월 정도죠. 네, 1월 정도에서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던 종목인데, 이 친구들이 외국인들이 진입했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수급을 뺐어요. 네, 근데 수급적으로 이게 거래량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보시면은 살짝 빼면서 며칠을 나눠서 걸쳐서 분할 매도로 포지션에 빠진 상태입니다. 네. 그 후에 이제 거래 수급을 보시면은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털고 그 다음에 기관들도 같이 터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2월달 그리고 1월 말부터. 네. 이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지금 좋지가 않은 상태다라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뭐 장기 가치상으로 좀 보유를 할 만한 상태여야 되는데, 일단 분기별 매출 보시면은 아직도 적자폭에서 회복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실 때는 기대치는 좋진 않습니다. 뭐 이게 만약에 어떤 제약바이오주라던가 이런 쪽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면은 상승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현금 흐름 자체가 안 좋은 상태의 회사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시기에는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치도 아니고 수급도 아니라면은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적인 대응 외에는 없겠죠. 지금 상태에서 손절 라인에 그러면 최대한 짧게 포지션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에다 4,750원에다가 짧게 포지션 잡아가시고요. 장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5,900원, 2차 목표가는 6,170원에서 짧게 분할 매도를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 들어가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재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아래
강한 매집 단가가 있어요. 그래서 3,400원까지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수 플레이를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우선은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5,9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6,170원이었고요. 6,170원대에서는 짧게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으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손절가는 4,75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참 눈에 띄는 종목이네요. 8434님께서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 236만 8천 원, 비중 50% 담고 계십니다. 수익 중이신데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좋을지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윤병호 스타와 상담 원하셨네요. 스타님.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자, 문자 상담이죠? 네. 예, 236만 8천 원에 50%. 예, 아주 화끈하게 베팅을 하셨는데요. 예, 좀 비중이 좀 조금 높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리가 물론 뭐 어제 오늘 아주 뭐 삼성전자로서는 급등한 상태죠. 3%가 넘는 저런 상승이 나왔는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오늘 같은 경우 밑에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은 2000년도까지는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3사 중에 넘버원이죠. 넘버원이고 DDR4 10나노 공정까지 시열한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고급 부가가치 있는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봐도 잘 알지만 자동차 쪽이라든가 철강 또 태양광 쪽 이쪽으로 보면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문제가 무역 전쟁을 촉발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IT 반도체 쪽도 그런 것이 찾아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어떤 트럼프의 어떤 제스처가 나온다라면 삼성전자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아직은 외인이나 우리 기관들의 힘 있는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 완전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질 않았어요. 지금 간보기를 좀 하고 있는 정도로 보여지고요. 지금 그리고 단기 저항권에 왔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강한 상승 이어가지 못한다라면 일단 비중을 조금 축소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2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끌고 가시라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손절가를 잡아드렸습니다. 230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제본 6713님께서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 19만 원, 비중 40% 담고 계십니다. 이성배 스타와 상담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좀 상승 흐름이 나온 것 같은데 목표가를 얼마까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대한제본 지금 한 손실 구간이 한 10% 정도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분업리 이제 소액분 판매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이다. 이게 뭐 대한사료를 포함해서 총 10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바로 곰표 밀가루로 이제 알려져 있죠. 지난해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이제 3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정도 좀 감소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원인을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감소한 원인을 좀 알아보게 되면은 밀가루에 대한 소비 감소 추세를 일단 이 부분에서 좀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고 또 다회사 중에서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또 신규 사업마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생수나 음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의 글로벌 신층수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적자를 넘어서서 지금 자본 잠식까지 있고 그래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로벌 신층수라는 자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 법인 설립 이후에 10년 동안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도 없죠. 유상증자 역시도 2번이나 실시했지만은
이 자본 잠식을 낮추는 데 있어서 효과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회사들이 불안한 가운데서 동사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발목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동사에 그나마 좀 메리트적인 요소를 꼽으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PBR이 0.4밖에 안 된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지만은, PBR만 놓고 이제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공식은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상승이나 뭐 이슈가 될 만한 호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감정은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추가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는 이제 국제 곡물 가격 역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대한제공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그림으로 월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데드크루스가 이전하기 직전에 이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돌아할 때 17만 3천 원, 또 손절가는 16만 5천 원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성베스타 통화 음질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슈거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따라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아드렸는데요. 목표가는 17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5천 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선물 관련된 상담을 좀 살펴볼 텐데요. 1955님께서 오일을 62.20달러에서 매수로 세계약 진입을 하셨다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금빛사냥 스타님께 물어보고 싶으시다는데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일 지금 매수로 보고 계시는데요. 어떤가요? 네, 오일 62.20 매수 보신 것은 맞습니다만은 62.20짜리가 좀 아쉽습니다. 오늘 당일 트레이딩 상황을 살펴보면 62.42에서 62.20 공간이 오전 중에는 매도 구간이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매수하신 게 좀 아쉽고요. 다행히도 오후에 61.79와 61.80 초반에서 매수로 전환을 시켜주고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은 보여주고 있으나, 걸리는 것은 오늘 원유 재고 지표 발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간에 지표 발표가 진행되기 전에는 오일의 특수성이 항상 오락가락 행보를 하더라. 그런 점에서 볼 때 62.33 정도 구간에 만약에 와준다라고 하면 물량을 좀 줄여주시고, 원유 재고 발표 직후에 61.79가 지지가 된다라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전에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다만 61.70대가 빠지면 원유 재고 발표 직후에 61.23 또는 재차 61.79 돌파 확인 후에 재매수 가능하고요. 중기적으로 살펴보면 그간의 오일의 중기 조정권에서 이제는 수렴 양상으로 돌입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단발성 이슈에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래자 입장에서는 보다 더 집중하는 거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 원유 재고 발표 직후에 61.79가 지지가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오늘 62.33까지 온다면은 물량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살펴볼 텐데요. 0053님께서 삼광 글라스 가지고 계시고요. 58,300원에 매수하셨고 50%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최병곤 스타와 상담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네. 네. 삼광 글라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장기간 계속 하락을 좀 하다가 지금 주봉 화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중간중간에 잠시 반등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계속 약세를 탔었고, 이런 약세를 타는 이유가 이제 실적 하락이나 여러 가지 영업 여건 악화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더 안 좋은 쪽으로 내놨는데 오히려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의 악화보다는 이제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추세를 전환시켜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잡고 들어가시는 대응은 시기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 시점에서
좀 따라간 매수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크게 개의치 않고 그대로 보유를 하신다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중기 상승이 나왔을 때 목표치는 대략 65,000원권에서 67,000원 정도를 보실 수 있으니까 꾸준히 보유하시는 쪽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추가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는 65,000원에서 67,000원까지 바라보시고 보유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이네요. 하이트 진로 살펴볼 텐데요. 472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6,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담고 계시는데요. 이성베스타와 상담을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하락세가 좀 짙은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먼저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2017년도에 연간 매출액은 4,500억, 영업이익도 231억 원을 기록했지만은 4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놓고 보게 되면 조금 감소했습니다. 원인을 좀 알아보게 되면 지난 10월에 파업도 한 번 있었고 추석 효과로 인한 이 4분기의 좀 감소는 일시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2018년도 이제 올해죠. 올해 모멘텀을 좀 보게 되면 이제 기저 효과를 뽑을 수가 있고 사업부별의 매출 개선에 따른 이익 향상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었던 이제 맥주 판매의 하락은 사실 여전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수익성이 좋은 이제 최근에 TV 광고에서도 이제 필라이트라는 맥주가 많이 나오는데 이 매출액의 판매 호조는 여전합니다. 특히 이 필라이트의 판매량은 올해에만 이제 900만 박스의 매출액만 1,000억 원 정도의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 필라이트의 맥주 성장만 해도 전년 대비 30% 이상 더 이제 추가적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밖에 소주 시장 역시 점유율이 평균 52%인데 이 부분 역시 현재까지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긴 했었지만은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은 저는 국면이 마무리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은 목표가는 3만 원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한 2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단기 시점 말고 좀 중기 시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어느 정도 좀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중개적인 관점으로 3만 원까지 바라보고 들고 가시면 괜찮겠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참고하셔서 투자 성향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인데요. 해외 선물 관련된 상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638님께서 골드 진입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연락 주셨네요. 나이스 잭파스타와 상담 원하셨는데 스타님. 네, 골드 진입가 어디쯤으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골드 진입가는 사실 지금 바로 진입 자리를 보기에는 조금 공격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기본적인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골드는 좀 달러의 약세 영향으로 이제 1% 이상 강하게 상승을 하였고요. 그리고 트럼프 발 관세 이슈 분위기가 좀 한층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무역 전쟁으로 좀 번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달러가 좀 약세로 돌아섰죠. 이러면서 오늘 개장과 동시에도 좀 강하게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지만은 쉽게 위쪽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였습니다. 1342와 43라인대에서는 상단에서 걸리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좀 진입 자리를 조금 120틱 차트로 한번 활용을 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금일 같은 경우 1342라인 때까지 고점을 형성해 줬다가 쉽게 돌파하지는 못하면서 하락세로 일단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하락세 같은 경우 차익 매물 실현이 그리고 달러 인덱스 차트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러한 식으로 조금 상승을 일단은 반전하면서 골드는 하락세를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죠. 이러다 보니까는 골드의 이제 약세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주춤해지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도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격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지금 1335라인 때라도 손절 라인 잡고 좀 공격적으로 진입이 가능하겠고요. 1차 목표가 도달 자리로는 1330라인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너진다 했을 때를 일단 고점으로부터
네, 한 파동 정도 나왔을 때는 1327라인 부분까지는 일단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도전 자리라면은 1320라인까지 일단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지금 계속 박스권의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일단 시가하고 오늘 금일 당일 고가 라인 자체를 갱신하지 못할 때까지는 네, 매도 대응으로서 그래서 공격적으로 현재 자리 그리고 안전하게는 1337라인까지 기다리셨다가 저항받는 거 보고 매도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 120직 차트로 봤을 때 매도 대응이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1335라인 잡고도 매도 대응이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1차 도달가 1330라인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그 후에는 1327라인까지도 내려올 거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320까지 바라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갈 텐데요. 9877님께서 녹십자 홀딩스를 보내주셨습니다. 36,800원에 매수하셨고 50% 비중 담고 계시는데 살짝 수익 구간에 계시네요. 윤병호 스타님과 상담 원하셨네요. 스타님.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홀딩스, 네. 36,800원 제약주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제약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 녹십자 그러면은 무슨 공기업 같았었어요. 뭐 보건소 뭐 이런 보건복지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익숙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혈액제제, 면역제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인데요. 역시 지난해 매출이 1조 2,800억 이상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요. 영업이익도 15.1%나 신장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죠. 자, 역시 주가는 실적을 먹고 산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작년 4분기에 또 국민연금이 그 제약화학주를 대거 사들여서 이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8.11%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수급도 아주 양호한 그런 기업이다. 여러분들 그 지금 제약 바이오주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예, 지금 뭐 주도주니, 뭐 주도업종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허와 실을 분명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뭐, 당장 상폐될 만한 그러한 기업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 막 날아다니는 거 기웃거리시지 말고요. 우리 그, 진짜 진정한 제약회사인 녹십자 홀딩스 같은 이런 큰 기업을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을 챙기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 크게 뭐 제가 손절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워낙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조금 그 39,000원 이하로 빠진다라면은 일단 이익 실현을 좀 해주시고요. 트레이딩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그 자리를 지키고 계속 올라가 준다라면, 이거는 앞에 저 전고점, 5만원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5만 원까지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답변 드렸고요. 39,000원 이하로 빠질 때에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39,000원 가격대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입니다. 대웅 살펴볼 텐데요. 5392님께서 보내주셨고요. 18,300원 매수가 60% 비중 담고 계십니다. AG 시스템 스타와 상담 원하셨는데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수급 부분이 외국인이랑 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움직이는 세트가 외국인이랑 개인이 아예 묶여서 두 기관이 묶여서 기관과 양자 트레이딩을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개인은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보셔도 되는 주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가 기관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금융투자 추진 사모펀드 3단기 트레이딩 기관들, 이 기관들의 수급이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서로 다 수급이 엇갈리고 있고요. 그럼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단기 트레이딩으로 적절하지 않으면 장기로라도 적절해야 되는데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 일단 매출액은 그대로 평타를 치고 있는데 영업이익 부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저번 4분기에서 순이익 적자가 드러났고요. 그럼 이런 모습 볼 때 단기적으로도 지금 기대를 하기는 좋지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 거래 중심으로 좀 한번 보실 텐데
일단 16,800원에서 지속적으로 올해 초반에 지지 포인트가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럼 16,800원에서 지지세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이 포인트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을 이미 2월 초에 썼어요. 쓰고 기존의 공간이었던 19,450원까지 여기까지 공략을 하고 기관들이 쫙 털었습니다. 그죠? 단기 기관들이 함께 털어준 거죠. 그럼 이 모습을 보실 때는 16,800원 포인트도 쓰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지 포인트가 일단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16,800원 이하에서 종가 마감을 보일 경우에는 손절 포인트를 던져버리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재반등이 한번 또 나온다. 또 나와서 한 번 더 슈팅을 가준다. 그러면 19,450원까지만 한 번만 보시고 짧게 트레이딩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6,800원에서 손절을 하시고 나서 떨어지실 경우에는 14,500원 단가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동반 매수가 있었던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매수 포인트 한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16,800원 이하에서 종가 마감이 된다면은 그때는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다시 한번 재매수 진입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14,500원대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역시나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해외 선물 관련된 상담 살펴볼 텐데요. 7442님께서 나스닥 매도 진입 가능한지 궁금하다라는 연락 주셨습니다. 금빛사냥 스타와 상담 원하셨는데요. 스타님. 네. 네, 매수 말고 매도 쪽으로 진입을 봐도 괜찮을까요? 나스닥이요. 네. 나스닥 중기 조정 구간에서 한 단계 낮아진 혼조 양상으로 오일과 비슷하게 지금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매도를 보시는 것은 다소 좀 부담이다. 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흐름을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일은 매도를 말리고 싶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11시 30분 이전에 6894에서의 매도는 가능하다. 다만 6900이 돌파가 되면 손절을 감행하셔야 되고요. 오늘의 전략은 주요 전략은 매수가 유리하다. 11시 30분 이후에 직후에 6808이죠. 6808. 그 전에라도 지지가 되면 매수가 좋아 보이고요. 이후라도 6894가 돌파되면 오늘까지는 최소한 이번 주 후반까지는 상승적인 흐름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는 11시 30분 이전에 6894에서만 짧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매수 쪽이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매도 진입은 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선 매도 진입 아니지만 짧게 매도를 하고 싶으시다면 6894 라인에서 짧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함께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시청자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YD 온라인 지금 들고 계신 건가요? 예, 예. 네, 3,280원 매수가시고 20% 비중 맞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윤병호 스타님이요. 알겠습니다. 윤병호 스타님.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전업 투자자신가요? 아니면 직장인이나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정년퇴직해가지고요. 아, 예. 전업 투자자라고 보시면 예. 되겠네요. 예. 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다 좋아요. 여러 가지 다 좋고, 예, 지금 예.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이 돼서, 예, 좀 안정적인 경영이 또 기대가 되고요. 예, 그러면서 또 새로운 신사업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예, 풍력 발전소 사업을 새로운 사업 목적으로 추가를 했어요. 아마 새로운 그 대표이사님께서 이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 기업이 제가 요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종목을 선정할 때는요. 여기 보시면은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국가지자체 수급이 하나도 없죠. 여기요. 예. 여기 그 수급 그 표를 보시면은 이거 거의 뭐 개인들이 매매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직장인이 아니고
전업 투자를 하신다라면 일단 기업 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 기업이 실적이나 모멘텀, 어떤 미래의 가치가 있다라면은 저 투신과 연기금이 매매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매매하는 종목을 골라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이런 그 어떤 그 이슈가 있긴 한데 지금 차트적으로는 저항 라인에 걸려 있다. 여기서 갭 하락한 것만큼 갭 상승은 해줬는데 이 60선의 저항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돌파 여부를 보면서 더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팔 것인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길게 주지 않겠습니다. 3,380원, 3,380원을 이탈하면 일단 대응을 해주시고요. 예, 수익 크게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실적하고 모멘텀 함께 갖추고 있는 종목을 잡을 때 또 혹시라도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윤병호 스타의 톡스타방 꼭 입장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제 문자 상담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5592님께서 해외 선물 관련된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유로 1.24345에서 매수로 2계약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나이스텍 파스타와 상담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네, 유로 한번 봐주실까요? 자, 먼저 지금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부터 먼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345라면은 지금 바로 지금 진입한 부분에서 지금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 15틱에서 조금 더, 여유를 두신다면은 1.24220 라인에다 일단 손절 라인 잡아두시고 일단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시가 라인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반등하지 못했을 때는 1.24425 라인대를 올라타지 못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지금 당일 저가 라인까지 빠지면서 금일 같은 좀 위아래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입가 부분이면 아까 전에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전에 진입을 해서 수익 보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입절을 못하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24425 라인대에 올라타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매수세로 당일 고점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고요. 다만 이 라인대를 갱신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당일 저가 라인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자, 유로 FX 같은 경우는 전일 차트를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가 이제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통해서 일단은 이런 소식 때문에 달러가 약세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었죠.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또한 30분봉 차트를 보면요. 1차적으로 오늘 1.24600 라인까지 올랐는데 이 라인대가 지금 저항 라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시가와 이제 저가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이 부분에서 반등해 주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쉽게 반등을 못한다 했을 때는 금일 같은 경우 약간 혼조세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아까 전에 제가 입절 구간 그리고 1.24425 라인 갱신 못하면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잡고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세한 가격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1.24220의 손절 라인 잡아두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가볼게요. 셀트리온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2789님께서 들고 계시고요. 38만 8천원 매수가,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오늘 지분 매각 소식에 12% 넘게 빠졌는데요. 최병권 스타와 상담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매각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상승 흐름을 꺾어버릴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경계를 하시는 게 맞아요. 특히 오늘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 또 실제로 지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질문하신 투자자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38만원대권이면은 상당히 고가권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다가 급작스럽게 하락이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일 반전이 빨리 안 나와준다라면은 당분간은 조정세로 계속해서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반전이 빨리 안 나오면은 빨리 매도 처리를 어느 정도 해버리고 저점에서 차라리 다시 노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시고 만약에 반등이 최소한 한 35만원권까지 나와준다라면은 그때는 차라리 저가 매수로 물량을 늘리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반등 시 최대한 매도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리를 하시고요.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시는 방안으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내일장에서 35만 원까지 반등할 경우에는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물량을 좀 늘려가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또 상담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하셔서 내일장에서 대응 잘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메리츠화재 지금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네. 24,05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맞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스타 원하시나요? 이성배 스타님요. 네,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네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우리가 또 이렇게 종목 상담하는 데 있어서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면은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약간 계산해 보니까 8%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이 20%밖에 안 된다라는 게 일단 다행이고요. 종목 상담을 이제 해서 보게 되면,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하락세가 이제 연출이 됐었는데, 이 하락세의 연출에 대한 그러니까 종목 개별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최근 시장 조정기와 맞물려서 특별한 이슈 없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도에 당기순이익이 3,500억 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당기순이익이 우리가 또 이렇게 증가한 이유를 알아봐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 및 장기보험 손해율 하락에 따른 보험 영업 이익 개선과 이제 투자 영업에 대한 이익이 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 메리츠화재를 조금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새로운 계약의 증가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경쟁사 대비 높은 성장을 우리가 또 지난해 확인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손해율 개선 효과가 이제 지속되고 있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금리 상승을 계속해서 이제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투자 이익이 또 증가가 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올해 실적 개선에도 도움을 줄 테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년에 이제 배당 성향이 소폭 좀 상향 조정이 됐었는데, 올해 역시도 이제 기존의 배당 수익률도 좀 더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수급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들의 보유 물량이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현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주봉상 52주선에 지금 걸쳐 있는데, 이 부분을 맞고 저는 이제 반등이 나갈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가는 3만 원까지 보고요. 21,000원을 이탈할 시 비중 조절 혹은 손절 지시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1,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842님의 종목이네요. LS 8만 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 담고 계시는데요. HG시스템 스타와 상담 원하셨거든요. 스타님. 네. 네, 언제쯤 좀 시원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LS 같은 경우에는 제목부터 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LS는 일단 사업 부문을 좀 빼냈죠. 네, 사업 부문 빼내는 과정에서 이제 작년, 이제 2차, 3분기 전부 다 순이익 적자 전환 들어갔고요. 이 모멘텀 보실 때는 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시기엔 좀 어려운 상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이어왔어요. 네, 외국인들 매도세를 이어왔고,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금일장 기준으로 연기금 사모펀드가 감매수세를 들어옴으로써 최근에 순매도를 던졌던 물량을 커버링을 들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금일장 기준으로는 갑자기 보조세를 전환을 들어갔는데, 특정 공시 부분에 의한 게 아니라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으로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살짝 대응법을 특이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매수가가 8만 원에 들어가셨었죠. 매수가 8만 원이셨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8만 원이 기존에 기관들이 매도 물량을 던졌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이 물량을 약하게 받아내기도 했던 포인트고요. 그래서 8만 원 도배할 시에는 1차 탈출 개념의 1차 목표가 청산을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물량을 약 40% 정도만 일단 정리를 들어가실게요. 40% 정도만 정리를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빠질 경우에는 좀 손절가를 특이하게 잡아가실 텐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등 전 저가, 지금 금일장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나머지 기관들은 아직까지 매수세를 이어가지 않고 있어요. 외국인도 매수세를 이어가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일장 이슈가 제대로 뭔가 다음 장에 터져줘야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일장에 바로 반납을 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등 전 저가인 72,200원 이하에서 종가 마감 시에는 빠르게 손절을 던져버리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규모 흐름에 그냥 타서 하락세를 보시다가 추후 대매수가를 66,000원에 재매수를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85,5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 대응은 후방 들어오셔서 추가적으로 도달하실 때 청산 물량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문자 상담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3980님의 종목 고려아연 살펴볼게요. 52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60% 비중 담고 계신 종목인데요. 윤병호 스타와 상담을 원하셨는데 스타님. 네. 네, 이 종목 좀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근데 단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예, 뭐 추세 좋고 실적 좋고 예, 수급 좋고 다 좋은데요. 이제 세이프가드 문제 아니겠어요? 예, 철강과 알루미늄 쪽에 세이프가드 25%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조치를 트럼프가 취했어요.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그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이유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메이저들이 이 종목을 이 업종을 매도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물론 뭐 실적 좋고 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종목은 투신의 그 수급이 아주 최고 양호한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투신의 그 수급의 힘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60%라는 비중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예, 그래서 이 추세선 상단이 지금 그 문자 상담 주신 분의 평균 단가이기도 해요. 이 자리 오시면 일단 절반은 본전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 가지고 55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투신과 제가 연기금을 많이 그 강조를 드리는데요. 왜 중요하냐면은 투신이 운용자산이 연기금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투신은 일반적으로 그 약정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펀드, 우리가 펀드 가입하면 그 펀드 자금을 운영해주는 그런 자산 운용사들이 투신에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신의 힘이 엄청 강하고 국민연금의 힘이 무지하게 강하다. 그 두 주체에서 많이 매매를 하고 있고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 목표가 55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고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고려아연을 끝으로 오늘 상담 저희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급락 그리고 내일 내만여의 날을 앞두고 증시가 좀 불안한 흐름이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일희일비하는 장 속에서 꾸준하게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 또 궁금증을 풀어가실 수 있는 공간 저희가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찾아가셔서 무료라고 하니까요. 뭐 어떤 질문이든지 물어보시고 시원한 해답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스크롤 아래로 살짝 내려주시면 저희 톡스타 홈페이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원하는 스타의 톡스타방 입장하신 다음에 시간 제한 없는 톡스타방에서 어떤 질문이든지 물어보시고요. 시원한 해답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9시부터는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호영 대표를 만날 수 있는 평택 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